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때요? 종교나 신앙 그거는 입증할 길이 없어요. 입증할 수가 없다고. 근데 입증하겠다는 게 난 그걸 입증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뭐예요? 뭐 간증한다 그러더라고요. 간증. 신이 역사하심을 뭐 간증한다 뭐 그런 얘기하는데 뭐 그걸 또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에이 그게 뭐 그래 그래서 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믿음의 영역이니까 누가 정답이라고 얘기 못해. 근데 이제 그냥 믿음은 그냥 믿음일 뿐인 거죠. 그 영화 라밤바에서 리치 바렌스가 이렇게 했던 그 부적 있잖아요. 이 목걸이 방울뱀으로 만들었다는 그 목걸이. 그 목걸이가 끊어졌어요. 끊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 부적이 그 지켜주는 부적이 끊어져 가지고 목걸이가 끊어져 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에이 뭐 그래서 죽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영역이라고. 그건 뭐 입증할 길이 없어. 그거는 그냥 그렇게 믿는 사람은 믿는 거지. 그렇잖아요. 무당이 있어. 무당이 이제 나무에다가 이렇게 성황당 나무에다가 막 기도를 하면은 병이 낫는데 근데 낫는지 안 낫는지 입증할 길이 없잖아. 그래서 나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나은 병이 나은 건지 입증할 길이 없다고. 그냥 신앙의 영역이라는 게 종교라는 게 그런 거거든. 그렇죠. 근데 사람은 이제 본래 이제 무언가에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 이제 종교라고 보는 거죠. 종교인 거죠. 그렇죠. 뭐 그 정도죠.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는 어떤 얘기를 했어요? 종교의 순기능을 얘기했어. 제가 여태까지. 뭐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아무래도 좋잖아. 선한 일을 하면 복이 온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근데 기쁘게 하는 것이 내가 선행을 행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그래서 나한테 복을 준다. 뭐 그렇게 믿고 사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교가 생긴 거죠. 그렇죠. 여태까지 이건 순기능이야. 종교의 순기능. 종교의 역기능도 있잖아요. 종교의 밝은 면, 종교의 어두운 면이 있는데 종교의 밝은 면은 뭐예요? 그렇게 믿고 살면 편해. 그렇게 믿고 살면. 근데 종교의 어두운 면이 있죠. 그건 뭐예요? 종교의 어두운 면. 우리가 뭐뭐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뭐를 복이 온다 뭐 이런 것이 그것이 좀 흑화되는 경우가 있어. 그 흑화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뭐 테러리스트가 테러를 한다든가 거기서 이제 걔네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교도 이교도의 피를 흘리는 것이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래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술적 사고라 그래요. 마술적 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나 이런데 그 인터넷 다음이나 네이버에 마술적 사고라고 한번 쳐보세요. 마술적 사고. 마술적 사고는 뭐냐면 정신과학에서 은연중에 매우 어리석은 도식이나 초자연적인 방법이 작동하는 사고, 즉 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믿는 것이나 뭐 어떤 재앙을 이기기 위하여 마을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고 믿는 것다. 이게 마술적 사고고. 이제 종교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엎어져가지고 팔이 분질러졌어.
팔이 분질러졌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부주의해서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자전거에 넘어져가지고 팔이 분질러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교적 사고 내지는 마술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오늘 성황당에 갔을 때 인사 안 하고선 그냥 지나쳐가지고 성황당신이 노예에서 나를 이렇게 팔을 분질러뜨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술적 사고거든, 종교적인 사고거든. 근데 그런 사고를 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뭐 십자군 전쟁이나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뭐 패스트가 번졌어. 서양에 패스트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엄청 죽었어. 신이 노예에서 죽었다. 신이 왜 노예했냐?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등을 채찍으로 막 때리잖아요. 그래서 중세 영화나 뭐 이런 그 작품, 문학 작품을 보면은 어때요? 이만 토굴에 들어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패스트가 이렇게 번지고 이런 건 신은 노예했기 때문에 패스트가 번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채찍으로 막 때리잖아요. 자기 몸을. 중세 시대 때 그랬다고. 그런 마술적 사고가 되게 위험한 거야. 그렇잖아요. 신은 이교도, 우리 종교를 믿지 않는 이교도의 피를 원한다. 그런 이교도는 싸그리 죽여야 된다. 그것이 신이 원하는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일으켜. 그런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종교를 보면은 종교의 밝은 면도 있지만 종교의 어두운 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술적 사고를 하지 말라고 근대 교육에선 그걸 시켜요. 교육을. 왜? 마술적 사고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때로는 되게 위험할 수가 있거든. 근데 종교적인 사고를 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순기능일 때, 밝은 면일 때는 우리가 희망을 갖고, 그래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했으니까 뭐 하느님이 내가 선한 거를 하느님이 다 내려다 봤으니까 나중에 나한테 복을 주겠지 이러면 순기능인데, 뭐 하느님이 이 교도의 피를 원한다, 이래 전쟁을 해야 된다, 이건 종교의 그 어두운 면이죠. 종교가 무섭다는 게 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신천지 문제가 터졌죠. 신천지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신천지에서 저는 이제 그 인터넷으로 봤거든요. 인터넷으로 봤는데 신천지에는 이렇게 있는데, 뭐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교회에 가가지고 안 돌아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모님이 그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자식 내놓으라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 아니 신천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자식 돌려달라고 막. 그럼 뭐 얘네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에게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지 부모 자식 간에 그건 뭐 크게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종교가 좀 있잖아요. 그렇게 사고하는 거, 그렇게 이제 종교적인 사고를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뭐 마술적 사고를 한다는 거, 그런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근데 이것을 우리 공동체가 이걸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거든.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 때문에 그래. 종교의 자유 때문에. 여기 집에 어떤 아이가 있어. 근데 아이가 뭐 신천지 거기에 빠졌다면 거기에 완전히 뭐라 그럴까 심취해 있어. 심취해 있는데
얘가 자발적으로 간 거잖아. 뭐 어떻게 얘 머릿속에다가 어떻게 심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자발적으로 간 건데 납치한 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 사회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종교 자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가 공권력이 개입하기가 되게 애매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이 들어가가지고 애를 찾아올 수가 없다고. 종교의 자유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죠. 우리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 중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뭐 비단 신천지라는 그거가 아니더라도 뭐 그와 유사한 우리 종교 단체가 많잖아요. 뭐 그런 거 보면은 종교에 좀 어두운 면이 있죠. 예전에 PD 수첩하고 그 뭐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거 보면은 어때요? 그런 교회 그런 종교 집단이 좀 많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사이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오대양 사건 같은 거 그런 것도 보면 어때요? 이게 종교의 어두운 면이라고. 그렇죠.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얘기가 갔네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복이라는 거 어떻게 했냐면 선행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랑 연결돼 있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과연 그런지는 입증할 길이 없어.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복하고 연결돼 있는지. 근데 그렇게밖에는 설명하기가 그렇게밖에는 따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누구는 저절로 하늘에서 쏴줘. 누구는 복권에 당첨되는데 누구는 복권에 백날에도 당첨이 안 돼. 왜 그럴까? 우연일까? 근데 우리 이제 우연이라고 보지는 않고 전생에 선을 행했기 때문에 선행을 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생에 와서 복을 받는 거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은 설명이 쉽잖아.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게 믿고 사는 거지 우리. 그렇죠. 예. 그건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이거 얘기를 해야죠. 이거 덕. 복은 얘기했잖아. 복은 얘기했으니까 이제 덕을 얘기해줘. 덕. 덕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봅시다. 어, 어, 덕은 뭐라 그랬어요? 신이 쏴주는 게 아니라 내 계좌에다가 신이 10억을 100억을 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쏴주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뭘 좀 해줬어. 해줬는데 나는 요만큼 해줬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이만큼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누구 덕 봤다 이러잖아요. 누구 덕 봤다. 내가 이제 길을 가다가 물에 빠져서 허적거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밧줄을 던져줬어. 당신이 왜 빠져 있냐고 그래서 밧줄을. 그 사람이 막 밧줄에서 나오더니만 내 생명을 구해줘서 고맙대. 근데 밧줄 던져준 거밖에 없는데. 또만 나한테 와가지고선 그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냐면서 알고 봤더니 그 회사가 이제 뭐 굉장히 돈이 많은 회사야. 거기 갔더니만 잘 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 덕을 봤다 이런 거죠. 근데 사람과 사람 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덕을 보는 데는 어떤 거예요?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해줬어. 요만큼이라도. 해줬는데 이 사람은 요만큼을 이만큼으로 갚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 문학 작품이 많죠. 그런 문학 작품. 그게 뭐예요? 사슴이 막 왔는데
사냥꾼에 쫓겨서 사슴이야. 그래서 사슴을 숨겨줬어. 사냥꾼이 왔는데 지금 사슴 여기 지나갔는데 혹시 어디로 가는지 아냐고. 저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 사냥꾼이 그쪽으로 가. 근데 사슴이 뭐라 그래요? 고맙다 그러면서 잠깐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따라갔어. 따라갔더니 뭐예요? 산삼밭이야. 산삼밭. 그런 그런 이제 설화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도 짐승도 은혜를 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슴을 위해서 요만큼을 해줬어. 숨겨줬거든. 여기 자기 집에다 이렇게 마루 밑바닥 밑에다 잠깐 숨겨줬어. 난 요만큼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그 사슴은 나한테 산삼 뭐 10뿌리를 준 거야. 근데 한 뿌리당 뭐 2천만 원이야. 그러면 2억이잖아. 2억을 준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설화나 그런 문학 작품이 많다고. 그래서 치악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치악산 꽁치자잖아요. 치악산에 뭐 유래해가지고 뭐 은혜 갚은 꽁 이래서 꽁 이야기 나온다. 그래서 이제 짐승도 이제 은혜를 안다. 내가 쭉 요만큼 도와줬는데 얘가 나한테 덕을 베푸는 거야. 더 큰 덕을 베푸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이거예요, 이거. 덕수궁할 때 덕. 누구 덕을 받다 이런 거. 근데 짐승도 이제 은혜를 아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 어떤 거예요? 법률적인 계약 관계가 없어. 이 사람하고 나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의무가 없고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떤 권리가 없어. 근데 내가 그냥 도와줬어, 얘를. 크게 도와준 것 같지도 않은데 살짝 도와줬는데 얘가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나한테 난 요만큼 도와준 것 같은데 얘는 이만큼을 주는 거야. 그걸 누구 덕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런 일이 벌어지게끔 저기 그 노인별이 그 카노푸스라는 별이 이렇게 쫙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이렇게 그런 작업을 해주는 거지. 밤하늘의 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덕을 봤다는 거예요. 덕수궁에서. 어, 인간이 살면서 그런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누구 덕을 받고 당신 참 고맙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내가 얘한테 해줄 의무가 없는데 요만큼을 해줬어. 법률 관계도 아니야. 계약 관계도 아니야. 그냥 선심을 썼어. 선심을 썼는데 얘가 나한테 이만큼을 해줘.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을 해줬는데 얘는 나한테 칼로 찔러.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걸 어디서 봤냐면은 그것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거지가 있어. 거지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 불쌍하니까 불쌍해서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먹고 살게 해줬어. 근데 이 거지가 들어와가지고서 노숙자가 들어와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돈을 챙기고선 자기를 이렇게 노숙하는 거를 들어와서 밥도 먹여주고 한 사람을 칼로 찌르고 도망간 거야. 그런 인간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건 뭐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잖아요. 나는 이 사람한테 선심을 베풀었는데 선행을 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원수로 갚은 거야.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이렇게 기사로 이렇게 오니까 밑에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어. 그 댓글을 읽어보니까 뭐 자고로 뭐 머리 검은 짐승은 들이지 말라 뭐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악한 놈들이 많다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선을 베푼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
내가 누구한테 손을. 그놈이 굉장히 악한 나쁜 놈이. 근데 요만큼 내가 선심을 베풀었는데 이만큼 오는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되길 바래요? 여러분이 사는 우리 공동체는 덕을 베푸는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베푸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따뜻한 공동체. 이왕이면 남한테 선행을 베푸고 선심을 베풀고. 제가 71년생인데 우리 때까지만 해더라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 덕을 베푸는 문화가.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들어갈 때는 대학교 딱 들어가면은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으면 선배들이 후배 데리고 다니면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랬어. 근데 그게 너무 과해서 문제였어. 특히 선배들 후배를 데리고서 계속 술 먹이는 거야. 몇 시 되면 나와라. 뭐 하면 나와라. 나가면은 선배들이 술 사줘. 닭갈비에다가 술 먹고.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내. 근데 우리 때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 근데 지금 이제 그리고 나서 한 20년이 흘러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제 더치페이 문화잖아요. 더치페이 문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덕을 베푸는 그런 문화를 없애버렸어. 그걸 또 법률로서도 만들었어. 그게 김영란법이야. 김영란법은 뭐냐면 더치페이법인데 더치페이법은 서로가 서로에게 선심을 베풀지 말라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특정해서 얘기했듯이 밥 먹는 것 자체도 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같이 밥 먹.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어. 근데 그런 법을 만들었어. 그 굉장히 황당한 법이거든. 외국엔 그런 게 없대요. 공직 윤리 강령으로는 있어. 윤리경. 이렇게 법하고 윤리는 어때요? 법은 윤리의 최소 규범이잖아요. 최후의 규범이라고. 그래서 보통 윤리 강령으로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상사한테 보고하고 상사가 해서 이 선물은 좀 과하다 싶으면 이제 또 돌려줘라 이런 거. 근데 김영란법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어. 만나서 밥만 먹어도 김영란법 처벌하겠다. 그런 걸 만들어 놓고선 좋다고선 지금 금배지 달고 다니는 거예요. 걔네들 정신 세계를 이해를 못 하겠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언론이 굉장히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사회를 공동체를 굉장히 나쁘게 만들어. 그게 더치페이 서양 문화다 해서 또 거기에 동조하는 애들 있더라고. 그게 말이 맞대. 그 말이 맞다고. 근데 그런 사회는요 굉장히 인정이 메마른 사회예요. 인정이 메마른 사회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선심을 베풀고 또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하고 이러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죄악시하는 거야. 그런 문화가 그런 인식이 많이 퍼졌더라고. 우리 때랑 달라. 우리 때는 제가 선배가 됐어요. 선배가 되면 어땠냐면 후배들 사줬어. 덕을 베풀었다고. 힘든 일 있으면 하고. 그러니까 이놈이 좀 뭐가 굉장히 뭐해 그러면은 내 형편 닿는 대로 도와주고 그랬거든. 너는 나 나는 나 이런 문화가 아니었어 우리 때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들더라고. 기자나 이런 그런 놈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각박한 사회를 만들었어. 그 국회의원 이런 애들이 김영란법 이래가지고. 김영란법이 되게 안 좋은 법이거든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어떤지 아세요? 유태인들이랑 화교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때요? 해외 나가서 다 끼리끼리 같은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도와주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하고 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관시 문화가 있잖아요. 관시. 관시가 뭐예요? 관계, 인맥. 그런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인데 그거는 법으로서 해결할 일이지. 그 부분에 한해서. 근데 보통 보통에서는 보통의 경우 이만큼의 경우에서 법으로 처벌해야 할 경우는 이만큼이에요. 나머지 이만큼은 어떤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공무원 아닌 사이. 뭐 네가 공무원다. 또 공무원이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그냥 단순히 밥만 먹고서 서로 정을 쌓고 이런 거. 근데 그 자체 그 초기 단계부터 못하게 하는 게 그게 김영란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한단 말이야. 교통사고 날 거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난 다음에 처벌하면 문제가 안 되기 별 저거 하는데 교통사고 내지도 않고 그냥 아침에 차 몰고 나갔다고 처벌하겠다. 그런 법이 있어. 형법 이루는 상으로도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행위를 처벌을 하려면 반드시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 그 비난 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걸 범죄로 삼을 만한. 그리고 미수와 기수의 문제가 있어. 미수와 기수. 미수와 기수의 문제에서 범죄의 착수가 언제부터 시작했나? 근데 김영란법은 어떻게 합니까? 차 몰고 아침에 나갈 때부터 기수가 되는 거야. 유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관적 구성 요건, 객관적 구성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 되거든. 근데 주관적 구성 요건에 뭐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사가 없어. 근데 그걸 처벌하겠다고 법을 만든 거예요. 그 법이 되게 황당했거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형법학자들한테 그게 위헌이냐 아니냐는데 형법학자들은 또 그걸 합헌이라 그랬대. 그래 위헌 그거가 그렇게 법률 제정한 건 위헌은 아니다 그러대. 근데 내가 봤을 때 위헌이거든. 피난 가능성이 없잖아 처음에. 근데 기수와 미수의 구별이 어디서부터 기수야? 범죄 착수 시기가 어디야? 그냥 만난 거 만나서 밥 먹은 거. 밥 먹을 때 공무원하고 비공무원하고 만나서 밥 먹어. 그게 범죄 착수야? 그 사이에 뭐 범죄하겠다는 뭐 범위가 없는데 범죄하겠다는 주관적 의사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더라고. 뭐 이제 그건 이제 형법 얘기니까 그건 이제 법률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는 게 뭔 얘기인지 알지만 뭐 시청자 여러분들 뭐 그 형법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뭐 일단 그렇습니다. 28분이니까 좀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